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7월 새로 출범한 제9대 은평구 의회가 은평 구정에 대한 첫 구정 질문을 모두 끝냈습니다. 구의회는 녹번천, 하천 복원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구정 질문 주요 내용을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은평구의회 구정 질문 마지막 날, 은평 에너지 플랫폼 조성 사업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신봉규 의원은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 선정 과정에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특정 업체가 이름이 거론되는 경우는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선정 과정을 하기 전까지. 우리가 사업은 제안을 하는 제안서의 의미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공동기획단 참여위원 대부분이 특정 업체와 관련한 인사들이었다며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묻기도 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단체로 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그만큼 의견 교환이나 의사결정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의원님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환경과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으로 가입을 하고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고 또 임직원으로도 활동을 하게 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일정 부분의 조합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저희가 실행단이나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배제를 하는 거는 녹번천 복원 사업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박성도 의원은 녹번천 복원 후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와 교통체증을 우려하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기습폭우가 100mm 이상일 경우 재난 대책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이틀 동안 진행된 구정질문에는 은평구 의원 19명 가운데 6명이 참여했으며 구정질문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그런데 이날 구정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간 난타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박세은 의원이 김 구청장의 민선 7기 시절 공약 이행률을 문제 삼습니다. 그 선거할 때 보니까 총장님 현수막에다 94.8%라고 현수막 붙이셨죠? 네. 명함에도 94.8%라고 명함을 돌리셨습니다. 구의회 반대로 무산된 사업이 구청장의 공약 이행 성과로 들어가 있다며 은평구가 공약 평가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매니페스토의 어떤 결과치를 잘못했다거나 그렇게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어찌됐든 자료를 올리는 거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된 사안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진행 중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김 구청장은 공약 변경 절차를 거쳐 수정된 내용을 공약에 반영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받아칩니다. 주민들과 또 매니페스토하고 다 정리된 내용이고요. 그 사항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면은 분명하게 의원님께서 더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갈수록 험악해지더니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집니다. 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계속되는 난타전에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하세요. 발언 끊고 왜 의원님이 발언 끊고 해야죠. 문제 없는데요. 예? 왜 의원님도 그러는데요? 문제 얘기했잖아요. 결국 본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이어가지만 다시 충돌합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변경을 해서 진행 중으로 해서 매니페스토의 이행으로 결과치를 받는다고 한다면 은평구 의회는 필요 없는 의회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의회를 폄하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상적인 절차로 인해서 하는 건데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내부에선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해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 29일 양천구가 헤너리타운 2층에서 노인 일자리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만 60세 이상 구민에게 일자리 정보를 소개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설명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양천 시니어 클럽 등 11개 수행기관을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됩니다. 당일 현장 참여는 시간대별 참여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은평구는 지난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탄소, 또 녹색 교통을 구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네, 오영렬 은평구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관련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 자전거 인프라 확대 사업의 핵심은 자전거 도로 신설일 텐데요. 네. 우리 지역 자전거 도로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현재 은평구에는 총 48.93km의 이제 자전거 도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향후 이제 자전거 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발표가 되는데요. 그 계획을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2021년도에 이제 자전거 우선 도로라고 해서 3.6km 정도가 이제 예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2022년도에 약 7.2km 정도의 자전거 우선 도로가 또 신설될 예정이었고, 내년도에 그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라고 해서 뭐 크진 않지만 0.43km 정도가 신설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 구청에서 이제 이 내용을 그 경찰청에다 넘겨서 적격, 부적격 심사라는 걸 봤는데요. 그 안타깝게도 모두 그 부적격 심사를 받아가지고요. 그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자전거 도로 신설 계획이 그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은평구가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도로 신설 계획에 맞춰서 자전거 도로를 좀 이제 편입을 해서 이제 도로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주민 대상의 자전거 이용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크게 그리고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이제 저희 구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도 예전부터 자전거를 참 자주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게 이용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 같이 자전거 선진국들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이 국가들의 데이터가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를 신설했을 때 이용자가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그 통계 자료가 되게 많은데 대체적으로 꽤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신설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로지 좀 자전거만이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용 도로와 그리고 전용 차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설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좀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을 정도의 폭이 좀 넓은 형태, 그런 자전거 도로가 좀 많이 그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또는 우선도로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많이 신설을 해도 그닥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현실화되려면 좀 재고되어야 할 부분 혹은 실효성 높은 추진을 위해서 더 논의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자전거 선진 국가들이 있는데요.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그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독일 같은 경우에서 몇몇 학교들이 그 시험이 있는데요. 자전거 관련해서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타는 법에 대해서 배우기, 그리고 3, 4학년 때는 자전거 좀 친숙해지기가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경비를 벌어가지고 마지막 그 졸업 시험 같은 개념으로 그 독일 국토를 3주간 자전거 타고 여행하는 게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타는 법을 떠나서 자전거를 좀 삶을 깨우치는 것까지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자전거 교육이 있긴 있습니다만 보통 1년에 1회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사실상 이제 좀 보여주기식 형태가 많아서 이런 교육들이 앞으로 좀 체계적이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그 앞서 말씀드린 자전거 선진국들의 뭐 예를 들어 네덜란드 총리, 그 영국 총리, 그다음에 뭐 덴마크 장관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그 정치인이지만 자전거를 끊임없이 출퇴근으로서 많이 타세요. 그래서 약간 정치인들의 어떤 솔선수범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선수범을 잘 해주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진관동이 지역구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진관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혹시 제언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제 지역구인 진관동은 근래 그 불법 주정차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 좀 많이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구청 차원에서는 좀 단속 요원들을 저희 진관동 관내에 좀 집중 배치를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최소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근래의 방침이고요.
그리고 저희 그 증관동에는 그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뭐 통일로 스포츠 센터라던가 아니면 인공 암벽장 같은 곳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곳들이 사실상 홍보가 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 주민 이용률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홍보라던가 홍보 강화라던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 대상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좀 투입을 해가지고 좀 이용률 향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번에 그 은평구 의회 사실 그 최연소 의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 문제에 제일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은평구에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좀 이분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좀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영렬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양천구가 오는 29일 양천공원과 파리공원, 너문들공원에서 가을 힐링파크데이 행사를 엽니다.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플리마켓 등 공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파리공원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음악 공연과 함께 영화 라라랜드가 상영되고 너문들공원에서는 오후 5시에 비눗방울 마술쇼가 진행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